제가 좀 전에 그 정진희 간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걸렸던 단어가 저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민원인이라고 이제 반응을 한 부분이 좀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관의 입장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나 민원이랑 좀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 부분 뭐 아무나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공공기관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이때 공공의 청구와 민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저희 그 국회 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예 참여가 거의 분리되어 있고 민원이 실제로 거의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게 심플하게 깔끔했어요. 당연히 정보공개 청구는 청구고 민원은 민원이었는데 이를테면 권익이라든지 정말 전문적으로 그런 집중적으로 받는 기관들 상황이 다를 것 같아요. 지자체도 창구가 동일하죠. 민원을 받는 창구와 전문의 창구를 받는 창구. 뭐하냐? 그거는 시군하고 지금 녹음 중이거든요. 사장님 그거는 근데 자치구하고 시군하고도 옷을 벗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상황 설명을 드리면은 그 청취자를 위해서 더우신 분이 있어서 잠깐 그 창문을 열고 중했습니다. 덥다 여러분이 지금 옷을 벗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기록관리 담당자들이 정보공개가 민원서에 있는 과들은 네. 보통 이제 민원인 이렇게 많이 부를 텐데 근데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무과에도 많이 정보공개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따로 있으니까 분리되어 있는 입장. 근데 보통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민원역학과 아니면 민원분석과에 있다 보니까 전문 요원도 다 민원실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민원 창구에 앉아서 이제 민원 업무를 보는 그런 형태가 돼버리는 이제 전문 요원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시는 선생님한테 얘기를 듣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뭐 자치구에서는 그냥 그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는 분들도 민원인인 걸로 인식을 하죠. 직원분들이 이제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제 민원이 들어왔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거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러 이제 민원 요건과 뭐 민원실로 오시죠. 자들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발전이 되려면 사실 전담 인력이 좀 배치가 되거나 팀으로 분리가 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 한은 사실 지자체에서는 주먹 구구식으로밖에 안 돼요. 사실 그런 거 정보공개 저기 하시는 단체에서도 그런 걸 어필을 좀 해주시기를 사실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건 기관에서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참 답답했던 게 워크숍 갔을 때 이제 어떤 지자체에서 막 우리 현실이 여건이 안 되는데 뭐 위에 이제 얘기를 해도 이게 여건이 개선이 안 되는데 행안부에서는 계속 이렇게만 하냐 막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뭔가 답변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럼 일을 하지 마세요. 네, 이랬어요. 행정안전부. 일렀어, 해안부 최고다. 기분이 안 좋을만 했네요. 분위기가 안 좋을만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근데 와, 누굽니까, 이름? 밝히세요, 27명. 몰라요, 저는. 그래서 저는 모르죠. 행안부. 예, 그거야 저는 저야 모르죠. 우리가 청와대입니까? 다 알게? 하지 마세요. 제가 해안부입니까?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행정안전부도 그런 그 지자체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가 없이 그냥 좀 쫓기듯이 막 그런 하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여유를 갖고 어떤 게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의견 수렴을 좀 해줬으면 하는데 그런 거를 이 자치단체 담당자들이 할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이제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좀 어필을 해주면 점진적으로라도 좀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보공개 자체가 서비스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실제로 이제 그 사람과 사람 상대로 지금 요구하는 것 중에 이거를 서비스를 해주는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그 뭐 보통 정보공개 청구를 기록관이라는 곳이 없기 때문에 뭐 민원실 1층 보통 기관의 1층에 이제 민원들이 오면은 보통 거기 민원실에 가서 이제 뭐 많은 것들 요구하니까 정보공개 청구 이렇게 거기서 봤는데 문제는 민원실 같은 경우는 그나마 민원은 뭐 기관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죠. 민원인들이 찾아온다는 준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민원 담당자들이 좀 있어 꽤 있고 그리고 그 위에서 이제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이제 뭐 어느 부서에 그거를 배정을 할지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민원 실장님도 계시고 어느 정도 지금 체계가 갖춰져 있어가지고 민원 같은 경우는 뭐 그것도 이제 뭐 진짜 힘든 그런 민원인들이 오게 되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웬만한 민원 같은 경우는 좀 처리가 좀 가능한 그런 구조를 만들어줬거든요. 그거는. 근데 정보 공개는 그렇지는 아직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 공개 같은 경우 지금 담당하는 분도 지금 기록물 관리 전문 요원들이 꽤 많이 담당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기록물 관리 전문 요원들의 뭐 일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어쩔 수가 없는데 근데 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민원 담당하는 사람들은 민원 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민원 업무만 하고 있는 그게 그러니까 아침 출근해서 저녁 퇴근까지 민원 업무만 담당을 해요. 근데 정보 공개는 보통 뭐 그거는 뭐 기록관리 전문 요원이든 아니면 뭐 전문 요원 배치가 안 된 기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하나를 정보 공개를 맡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물 관리도 뭐 좀 그러잖아요. 기록물 관리도 전문 요원이 없으면 뭐 그냥 해당 기관이 없으면 뭐 서무가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하나를 기록물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근데 이게 그렇게 하나의 업무로 맡아서 처리를 하기에는 버거운 업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뭐 얘기하는 것처럼 뭐 전문 요원이 담당하든 아니면 진짜 정보공개 담당자가 지금 거기서 담당을 하든 간에 저는 정보공개 자체도 좀 전담 인력이 반드시 배치가 돼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민원 같은 경우는 민원 담당자 같은 경우는 3년만 거기서 버티면은 다른 부서 뭐 바꿔주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워낙에 민원 담당 업무가 힘들기 때문에 다 알고 그리고 민원 담당자는 9시에 9시에 출근해서 6시 반 되면 바로 퇴근할 수가 있어요. 예, 그만큼 미리 배려를 많이 해주는데 정보 공개는 아직 그런 배려는 없는 것 같아요. 정시태그도 배려야? 배려는 그게 얼마나 정말. 좀 조직과 인력적인 부분에서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김효진 선생님의 아주 칼 같은. 여기서 사이버 인간은 정시 퇴근이 배려야라고 물었습니다. 이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진짜 그런 정보 공개를 전담을 하는 인력들이 있죠. 네. 그리고 아시는 데까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정보 공개를 이제 이거는 이제 자료를 찾는 것도 일이지만 정보 공개에서 이걸 공개할 건지 비공개할 건지 이거를 결정하고 이러는 것도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 중에 하나. 왜냐면 그거 이의신청가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면 문제가 많이 되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을 때 워낙 판례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거의 공개 판례, 비공개 판례들을 쭉 정리하는 뭐 법률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럼 기간이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결정 처리 기간이 길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용적으로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고 그런 것들이 있고 다른 데들은 지금 아까 얘기랑 좀 연결을 하자면 제가 아까 거버먼트 정보 다 공유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인터넷 우리 찾기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홈페이지 진짜 문제가 많은데 공공기관에서도 제가 회의를 같이 해보면 자기들도 홈페이지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아요. 심지어 공무원들이 자기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못 찾아요. 저희가 예전에 서울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뭐를 검색을 해서 찾기를 해봤거든요. 이 자료를 한번 검색만으로 찾아보자. 40분이 걸렸나 50분이 걸렸어요. 미로를 막 찾아 들어가서 봐야 되는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을 완전 전면으로 뜯어 고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제도적, 그다음에 그것들이 구현되는 플랫폼 이런 것들이 좀
전면적으로 개선될 필요들이 좀 많이 필요하죠. 이거는 근데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데이터.gov 그 홈페이지 같은 것들을 되게 잘 새롭게 구현해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데이터.gov 우리도 만들었는데 이거 뭐지 싶은 장난하나? 굉장히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는 대충 따라왔는데 그 실현되고 구현되는 수준이 너무 다르니까 홈페이지 일단 검색해도 네이버에서 검색해도 홈페이지 다 막혀 있지. 자기들도 잘 못 찾지. 또 저희가 알려줘 오히려 공무원들이 전화해요. 내가 정보공개청구 가면 그거 어디서 보고 했어? 그러면 홈페이지 보고 했는데 저 검색이 안 되는데 어떻게 찾으시? 어디 들어가셔가지고요. 어디 들어가시면 이 자리에 있거든요. 제가 말해줄 정도니까 인력 담당 당연한 문제고 뭐 플랫폼 문제 그걸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에 대해서 손봐야 할 곳들이 한두 군데가 아닌 거죠. 이렇게 외국의 사례랑 비교를 해보니까 또 이제 우리 그 왕샤이님께서 써주신 그 질문과 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법률 전문가도 있고 확실하게 이제 그 정보공개만을 위한 전담 인력과 조직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제 기록관리법과 정보공개법이 따로 있고 그리고 기록관리법에서 기록관의 역할 중에 하나로 이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가 있죠.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기록관에서 수행을 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전문 요원이 이제 담당자가 돼서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은 이 그 정보공개 청구를 그러면 정말 접수만 할 거냐 아니면은 진짜 이렇게 주도적으로 오는 거 다시 어레인지하고 하는 거냐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기록관의 사무분야의 하나라고 해도 전문 요원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얘기를 먼저 할게요. 청구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사실은 기록연구사들이 기록연구소가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기관이 공개되는 정보의 수준이 훨씬 좋아요. 그건 마인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보, 이 기록이 당연히 국민들에게 환원되어야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마인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업무 부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록 관리는 기한이 없잖아요. 언제까지 이게 없지만 정보 공개는 열흘 이 기한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참 우리가 봉착하는 문제는 급한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게 급한 게 아니라 급한 게 중요한 게 돼버리기 때문에 중요한 기록 관리는 계속 뒤처지고 본업이 아닌 시간이 촉박한 정보 공개를만 자꾸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록연구사들이 9시부터 6시까지 정보 공개만 하시고 이제 6시 넘어가지고 이제 기록 관리 하다가 지쳐서 집에 가고 주말에 또 출근하고 뭐 이런 악순환이 가는 건데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그때 뭐 술자리에서 늘 얘기하는 것 중에 몇 가지는 뭐냐면 전문 담당자들이 조금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 전문 요원들이 기관에 지금 한 명씩 뭐 많아야 2명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전문 요원의 수가 좀 많이 늘어나서 거기서 좀 업무 분장이 좀 더 유연하게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저번에 그 사전 모임할 때 들은 얘기 중에 나 왜 나는 이 생각을 못했지 했던 게 그 기록연구사가 그 정보 공개 업무를 어레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권한을 가지게 되면 그것들을 좀 컨트롤할 수 있게 되면 그 정보 공개에 대해서 좀 개념이나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싶은 게요. 결국엔 똑같은데 전문 요원의 일이다 아니다라는 경계 지음보다는 저는 기록관의 업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록관 안에서 그 전담자가 전문 요원이 되던 아니면은 전문 요원이 아닌 사람이 전담하던 그건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부담이 안
그런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담차 또는 전담차들을 두는 게 중요하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개인의 관점 또는 직능의 업무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결국에 우리 뭐 여기 다 이제 기록관리 전문가의 눈으로 보는 건데 기록 서비스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가 생성이 되어 그런 마인드에서 다름이 되니까 이제 서비스의 질이 좋다라는 이제 네네. 검증된 결과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뭐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 모두도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제 기록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광역이든 아니면은 뭐 지자체이든 또는 중앙부처이든 간에 기록관이라고 하니까 제대로 된 기록관이 설치되지 않고 제대로 된 기록관에 제대로 된 인력이 배치가 되지 않고 제대로 된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뭐 이런 것,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는 아주 거시적인 원인 이제 제공이 되는 거죠. 근데 왜 이제 하나만한 얘기를 꺼냈냐면은 조금 잊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하나만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세팅이 끝난 다음에 이런 일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세팅이 안 된 상황에서 들어와만 했고 들어온 상태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근데 모든 문제를 이렇게 아주 근본적인 원인으로만 환원시켜 버리면 답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얘기들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이해를 하지만 근데 이제 조금 다시 좀 근본적인 문제 이런 것들 좀 짚고 좀 요구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도 좀 힘을 모으고 좀 이러한 것까지 우리의 고민이 좀 더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다 보면 어차피 뭐 그거를 기록관에서 뭐 정보공개 창구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정보공개 업무를 만든다는 거는 이거는 뭐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쨌거나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근데 그렇다면 이제 지금 그러니까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록관리 전문 요원들이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본다고 하면은 보통 기록물 관리도 그렇지만 우리는 정보공개도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채용되자마자 들어가가지고 그냥 부딪혀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 하면은 민원 같은 경우는 뭐 서비스를 잘하는 방법 이런 부분 같은 교육도 자주 해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을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민원인들 상대하면서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보내줘요. 좋다. 예. 왜냐하면은 그런 걸 안 하면은 스트레스가 민원 담당자들이 쌓여가지고 결국은 폭발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그런 분들한테 좀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 돈도 좀 민원 담당 수당도 많이 주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법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사람 하나 배치를 한자 아니면 기관 업무를 재조정하자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그만 부분이라도 좀 요구를 해가지고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행안부에 건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국가기록원은 정보공개 담당자가 기록 연구사인가요? 아니. 거기는 서비스 담당해주는 다른 분이시네요. 행정직이 할 수도 있고 기능직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국가기록원이 기록 연구사가 제일 많잖아요. 질문을 구분해야 됐거든요. 국가기록원에 청구되는 정보공개 담당자가 누구냐, 아니면 국가기록원에서 정보공개 정책을 다루는 이런 사람이 있느냐. 뭐 서비스해주는 담당자, 제가 이상적인 연구사가 제일 많고 서비스도 하고 뭐 정보를 기록을 다루는 직장이다 보니까 만약에 저도 기록관이나 기록팀을 따로 두어서 거기서 정보공개를 하든 그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국가기록원은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하는 거고 보통 기관에서는 레코드 매니저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록연구사들이 국가기록원에 많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기록원에 연구기록물을 첨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다른 편찬 서비스나 이런 방법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노트들이 있는 거, 연락 이런 게 있는 거고,
이제 행정정보들, 국가기록원 자체 행정정보들이나 뭐 기반 그런 같은 선상에서 보면은 이건 약간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보공개 지금 전문용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뭐냐면, 솔직히 말해 초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 초년생들, 그리고 나이가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 지금 뭐 기록관리를 하지만 정보공개를 담당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뭐 부서가 얽혀있는 그런 정보공개 청구를 막 그 다른 부서가 대부할 때 이럴 때 밀리는구나. 그 자기의 권한 이상의 어떤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뭐 그쪽 가가지고 뭐 담당자랑 싸우기도 하고 담당 과장이랑 싸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배부를 해서 그것도 기간 내에 또 달라고 계속 독촉을 해가지고 정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가 답변이 나오도록 하니까 그 정보공개 서비스의 질이 좋아진 거지.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까먹었다. 중요한 걸 까먹으신 걸 말해줘.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런 문제는 사실 아까도 잠깐 정진희 간사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기관에서 정보공개를 담당하시는 분들 직급이 이제 조금 더 높아지고 연륜이 쌓이면은 충분히 좀 그런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치는 이제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동시에 또 그때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우리 왕샤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그것도 이제 감정 노동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좀 치유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순환해서 업무를 좀 돌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한 번 하면 그런 죽을 때까지는 아니고 이제 기가 나갈 때까지 그걸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그건 쓰러지면 돼. 쓰러지면 대체를 하더라고요. 아니면 출산휴가를 가든가. 쓰러지거나 출산휴가를 남자도 괜찮아요. 아, 그렇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 그런 게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앞으로 정보공개는 분명히 지금보다 더 많아질 거거든요, 업무량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고 하면은 욕을 좀 많이 해야죠, 결국. 사람을 뭐. 욕을 한다고요? 밥을 안 먹어서 아, 이런 거 해줘야지 좀 듣는 사람이 좀 싫어하죠. 소리 없어요. 근데 제가 또 하나만한 얘기를 하면은 아까랑 하나만한 얘기. 아니 왜 하는 거죠? 네, 하시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공무원 직제 개편에 관련된 것들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거기 이제 결국에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 원인으로 가장 크게 이제 짚히는 게 뭐냐면은 공무원들을 아무렇게나 뽑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 사람이나 뽑았다는 게 아니라 적재수에 필요한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일단 뽑아놓고 뭐 배치하고 없으면 뭐 자리 만들고 뭐 필요 없으면 자리 그냥 바로 없애고 또 원칙 없이 그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도 분명히 여러 가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고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뭐 현상적인 또는 이제 좀 구조적인 또는 근본적인 방향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고민의 방향이나 요구나 이런 것들도 사람을 늘리자 이런 식의 고민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담당자를 뽑아도 그런 기록관적인 개념에서 고민을 한다면은 우리 기록관 내에서는 그 기록관에 사람이 여러 명이 뽑히면은 거기서 얼마든지 그 내에서는 순환보직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록관리라고 하는 그 직렬 내에서의 그 바깥으로 이동, 내외로 이동을 참석하지 않지만 그 내에서의 뭐 어느 해는 정리평가했다가 어느 해는 기술했다, 어느 해는 입원했다가 어느 해는 정보 서비스 담당했다. 이런 식의 순환보직은 가능하고 또 필요할 거라고 정보공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기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니까. 뭐 이러한 관점이, 이러한 좀 중이라고 해야 되나 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러한 문제들까지 좀 같이 또는 그러면은 항상 염두에 두고 고민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기록관에 전문 용어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몇명 배치가 돼요. 순환보직이라는 얘기 나오는 거죠. 네, 그 전문 용어는 아니더라도 기록관리나 그러니까 기록관이 적어도 팀이나 그런 부서 단위까지 되면은 그 내에는 이제 뭐 연구직렬도 있을 테고 행정직도 있을 테고 그들 내에서 로테이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업무가. 그 말씀이시죠? 거기까지도 아직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희 기관 같은 예를 들면 이제 기록보존소에 총 17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전문요원인데 제가 이제 그 업무 분장을 받아서 한 적도 있고 지금은 다른 행정직 분도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이제 사무분장을 다시 해서 이건 좀 서비스에 가깝다라고 하면은 또 사서가 또 이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이제 기록관 내에서 그거는 이제 충분히 이제 로테이션 가능할 거는 같은데 문제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정말 지금 같은 1인 기록관 체제가 아니라 적어도 이제 부서 단위까지는 기록관이 커져야 되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 전문요원도 2명 이상. 왜냐면은 전문요원이 정보공개 서비스 일을 할 수는 있는데 행정직에 있는 정보공개 담당하셨던 분이 뭐 폐기 심사를 한다거나 이러한 업무는 이제 하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2명 이상이 이렇게 들어가는 기록관 체제가 성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만 하는 얘기라고 이상적인. 다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뭐 법적으로 그렇게 되더라도 사실 뭐 그럴 만한 기간이 있는 거고 또 이 작은 기관들은 꼭 전문 요원이 2명 이상 필요 없는 기관이 근데 있는 거고. 그 전공계를 그 기록관 전문요원이 잘해서 그뭐 상을 받거나 인센티브를 받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보통 그 전공계 같은 경우 뭐 참여정부 때는 이게 뭐 정부 업무평가 지금도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공계를 잘하면은 뭐 대통령 표창도 받고 표창을 받으면은 뭐 승진에 어느 정도 그게 플러스 요인이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기록관리 전문요원이 전공계를 잘해서 뭔가 득을 받다 이런 부분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은 뭐 기록관리는 안 하고 전공계만 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예.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초창기에 그 전문위원들 전공계 업무를 맡으면서 얻은 뭐 성과나 실적 같은 것들이 뭐 이런 상을 받아서 뭐 인센티브를 받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기록관리로서 인식이 잘 안 되어 있고 인정을 잘 못 받으니까 처음에 전공계 업무로서 나 되게 바쁘고 이런 일도 하고 나 업무 되게 많다. 일단 그러니까 기록관리 업무하러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전공계 업무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 거든 나의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서브로 기록관리 하는데 알아주지도 않았고 문제가 계속 이제 되풀이되는 건데 사실 정보공개를 통해서 기록관리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오히려 정보공개 또 묻혀버리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그 영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사람 하나 바뀌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뭐 저희가 지금 법령에서 얘기하는 기록가라는 것이 뭐냐 그리고 지금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기록가는 거의 문서고 개념을 얘기하잖아요. 현실적으로는 네, 이 주제 관련해서 혹시 또 선생님 손석 목사님 의견 좀 있으신가요? 전공계 네, 뭐. 총무님한테 하고 싶은 말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관의 전공의 담당자로서 사실 이제 기록관리 전공하신 거잖아요. 네. 정보공개를 당연히 들어와서 기록관리를 전문적으로 하고 싶은데 상대적으로 시간이 쫓길 수밖에 없는 일이고 많이 또 이제 소비가 되는 일이고 분명히 해야 되고 근데 하기는 사실 좀 이렇게 힘들고 그런 상황이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 입장에서 이제 그 정보공개와 기록관리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일단 뭐 어떤 게 우선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두 업무가 굉장히 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업무이죠. 그래서 기록 관리가 잘 돼야 정보 공개도 잘 되는 거고 정보 공개가 잘 돼야 기록 관리도 잘 되는 거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뭐 얘기가 이미 나왔습니다만 인력이나 시설 뭐 지원이 좀 확실히 돼야 됩니다. 혼자서 뭐 전공기 업무랑 기록 관리 업무를 하는 거는 사실 두 개 다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주먹구구식으로밖에는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좀 인식 개선이 빨리 돼서 외부에서 피임단체나 이런 데서도 좀 어필을 해주세요. 그래서 인력이나 뭐 이런 거를 확충을 해야 되고 조직을 좀 갖춰서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인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지금 그 한국기록 전문가의 사무국장을 계시는 이현석 국장님께서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게 이런 거는 각 기관의 담당자들이 어필을 하는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언론팀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든가 아니면은 국가기록원이나 이제 행정안전부가 정책적인 뭐 제안을 한다든가 뭐 칼럼을 또 뭐 계속 쓴다든가 그런 활동을 전략적으로 좀 수행을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희가 이제 사실 뭐 협회 이게 이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 진짜 이미 왔어. 아니야. 산으로 아니야. 이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 산은 아닌데 그러니까 협회 단사로서가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사실상 저희가 전문가들의 권익보호도 하고 전문성을 확보도 해야 되는 그런 타격을 띠고 있고 사실상 이 협회 지금 만들어진 지 2년차 안 되는데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도 어떤 정책적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고 특히 이번 올해는 이제 논평단도 이제 새로 구성하고 이제 언론 플레이도 많이 해보고 저희가 꼭 협회원들뿐만 아니라 저희 기록인들 이제 전문성도 확보하고 이제 권익보호도 할 수 있게끔 활동할 예정이니까 좀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인데 간사적인 논평단이라는 게 새로 생겼나요? 네. 어떤? 아니 논평단은 원래 있었고요. 예. 원래 이제 근데 단은 있었는데 그동안 적극적으로 활동을 못했었죠. 서울시나 뭐 국가기록원 등등 기관에서 어떠한 이슈다 이런 게 터지면 회사도 어떠한 이제 얘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기능들을 제대로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좀 첨언을 하자면 인력을 확충을 하는데 그 일자리가 질이 좋은 일자리가 채워져야 됩니다. 지금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정규직 형태가 아닌 계약직 형태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면 그 조직에 대한 애착이나 뭐 그런 그 업무의 정말 전문성을 높이기보다는 그냥 빨리 뭐 딴 데 가야지 막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고 뭐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냥 인력 채우기에 급급한 게 아니라 질 좋은 그 일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그 트레이닝을 거친 사람들이 어떤 소신을 갖고 그 기관에 정말 도움이 되는 발전적인 전문적인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도와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정보공개 쪽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기록관리 쪽에 좀 화두죠. 그 고용 형태와 관련해서 불안정적인 그 신분에서 안정적인 기록 관리를 하라고 하는 약간 좀 모순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기관에 계신 이제 실무자분들도 뭐 그 나름대로 또 이제 고충이 있는 속에서 또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또 이것도 또 협회에서도 또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려고 좀 하고 있고 이제 또 가장 중요한 또 국가기록원 쪽에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거 왕샤이님의 그 시나리오를 보면은 약간 좀 디테일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기록인 공동체였나요? 한번 되게 그 댓글이 한 수십 개 달린 아주 그 재밌는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보통 기록관에 있는 기록들은 이제 2년 이내에 처리가 있는 기록도 2년 이내에 넘어가죠. 대부분의 뭐 정보공개 청구는 일단 2년 이내 처리가 있는 상태에서 청구가 되지만 아까 그 5년 동안의 기록이다라고 하면은 기록관에 이미 이관된 그런 기록물들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미 이제 기록관으로 넘어온 기록물들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왔을 때 얘네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거냐. 이 기록물에 대한 공개 주체가 생산한 처리가냐, 아니면은 이거 입양받은 기록관이냐, 그런 문제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시나리오를 적으신 왕샤이님. 끝날 시간. 시간은 제가 재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9시 반까지로 대략 제가 좀 조절을 하고 있어요. 14분 남았습니다. 9시 반을 넘기면 빠졌어, 어떻게 지금. 하도 말을 많이 들었어. 9시 반을 넘기면 어떻게 돈 더 내야 되는 거야? 저기 영기 선생님. 그 법에 있지 않나요? 법에 없어요. 법에 없나요? 그러니까 이관을 차여야만 한다고 돼 있지. 그러니까 이게 이간이 어떻게 뭐 물리적인 거나 또 어떤 거나까지 넘어오는 게 이간이에요. 그러면. 그건 모르겠어요. 이간의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모든 소유권들에다가 기록관으로 넘어가는 활용, 서비스 네. 이런 부분까지 다 그 넘어오는 얘기를 거지. 얘기는 뭐 학회나 이런 데서 많이 하는데,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냥 부서에서는 자기 캐비넷에 늘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문석을 잠깐 놔둔 거고, 자기가 필요하면 이거는 갖다 보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관이 안 된 거죠,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이관 조치를 했어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관 절차를 밟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건 하는 건 인수인계서를 쓰죠. 네. 인계받는 쪽과 인수를 쪽에 사인도 하고 하는데, 근데 이를테면 이제 민간 기록물을 취급하시니까 그때는 뭐 소유권에서부터 모든 그런 뭐 이용 허락에서부터 다 받잖아요. 그거를 명시적으로 받잖아요. 저희가 컨트롤 하고요. 그렇죠. 네, 저희 컨트롤하고 이제 공공 분야니까 제 기억이 좀 틀린 것 같은데 뭐냐면 기록관으로 이관 처리가 끝난 기록물에 대해서는 이제 정보공개 청구나 또는 열람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공개 기록물이면 당연히 서비스 해주는 거고, 이제 뭐 비공개라던가 뭐 이제 심사가 필요한 것들은 이제 공개심의위원회 열어갖고 공개심사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진 않습니다. 그 일반적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정보공개 청구, 그러니까 기록관에서 해당 부서에 정보공개 청구를 배부를 하면은 그게 기록관에 있든 아니면 해당 부서 내에 있든 간에 거기서 공개 결정을 내리고 그 처리를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거고요. 근데 뭐 특별한 뭐 몇몇 기관 같은 경우, 인권위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다 기록물이 그 인권위 기록관이 있기 때문에 인권위 선생님이 거기 그 기록연구사분이 제가 이거 정보공개 들어오면 다 거기다 다 처리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전에 지금은 권익위였지만 예전에 청렴위 같은 경우에는 접수를 받고 해당 부서에 배부를 하려고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뭐 배부를 하느냐 네가 하지 그냥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그 결정된 내용을 그 정보공개 접수를 받는 그 기록연구사한테 주면은 정보공개 그 기록연구사가 자기가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부서 소관, 뭐 다른 부서 소관이긴 한데 정보공개 접수를 받고 자기가 그거를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답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처리과에서 일단 의견을 해가지고 답변하는 게 기본적인 건데 이렇게 뭐 그러니까 보통 뭐 핑퐁이라고 하는데 뭐 그 업무 이거 내 소관 아니다 내 소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미루거나 이럴 때 중간에 그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그거라. 그러니까 안 받는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그 교육관 전문용어, 그러니까 정보공개 담당자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를 보게 되면 그래서 좀 차라리 이제 그 진짜 기록관에 있는 그 기록물에 대한 모든 소유가 다 그냥 그 활용이나 이런 부분 다 그냥 그 기록관 담당자의 전문용어를 그냥 다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정보공개 처리가 들어왔을 때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처리를 했으면 하면 가장 좋겠다고 생각을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저도 어떤 부분에서는 원칙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실제 그 청구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 자체가 너무 심한 업무 과부하라는 거죠. 그 수많은 데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는데
그 주체가 심지어 컨트롤만 한 것도 주체가 돼서 공개 결정 다 하고 네. 다 공개를 하고 비공개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잘못됐을 경우는 그 책임까지 다 이제 본인이 이제 져야 되는 그런 상황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문제는 네, 실제로 뭐 지자체든 뭐 중앙부처든 실제 그 많이 청구를 받는 그 담당자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저는 이게 기록관의 독립적인 문제랑 좀 엮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영국기록물관리기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희가 기록원으로 이관을 했다 하면은 소유권이나 할애권 전부 다 이관한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기록관으로 기록물을 넘겼을 때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이 된 기록물과 그 하나의 그 공공기관 내에서 처리과에서 그 기록관을 넘어간 거는 우리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연구기록물관리기관은 당연히 이제 그 기관장이 다르죠. 그 공공기관하고. 근데 그 공공기관에서는 처리과의 그 이제 기관장이나 기록관의 기관장이나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에서 뭐 수익권을 양도하고 그런다는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그 기록관의 모형 설명하면 막 독립성 이런 거 하다 보면은 그 소유권 뭐 이런 부분까지 다 넘어가는 걸로 해야지만 이제 기록관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근데 논의로는 소유권이라는 표현보다는 뭐 처리 권한권? 예, 뭐 이런 정도. 어쨌거나 예. 이 업무량이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 담당하시는 업무량이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힘들어 지금 사실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오늘? 제가 참고로 월요일 날 집필에 들어갔던 보고서를 아직도 못 쓰고 있어요. 아, 정보원계 업무 때문에 네,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 방안 결과 보고라고 원래 그런 건 늦게 나옵니다. 두 달에 걸쳐 자료를 받아서 정리를 하고자 할 것만. 근데 정보공개가 뭐 업무량이 많은 부처도 있고 적은 부처도 있어요. 그냥 저희 같은 경우도 저는 다행히 정보공개를 안 하고 가끔 제가 이제 정보공개 대행을 하는데 저희가 1년에 그냥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들어와요. 한 300건, 400건 정도 들어오는데 이제 저는 옆에 근무하고 사서분이 정보공개 같이 담당 접수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 보면은 이제 뭐 저희가 행정자료실이 있어서 행정자료실이 규모가 크진 않아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동안은 좀 편하게 일을 했다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다. 아니지. 네. 그럴 수 있었는데 그 2005년도 이제 그 기록관이라 설치가 됐고 붙어 나서는 이제 정보공개 업무를 맡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초반에는 굉장히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리고 힘들어하시고 결국은 뭐 그것 때문인지 몰라지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쓰러지셨어요? 그분 암이 발생해서 오. 1년 동안 휴직을 하셨어요. 휴직을 하는 동안 제가 이제 그 정보공개 1년 담당했었죠. 그래서 저도 그래가지고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저는 암은 아니지만 살이 쪘나? 네, 아, 살이 치명적인. 그런 부작용을 겪기도 했었는데 오늘 공감하시다. 네. 아주 공감해요. 살쪘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갔다 오고 돌아오고 나서는 좀 마음가짐 뭐 바꿨는지 몰라도 이제 뭐 이렇게 뭐 스트레스 받으면 안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되게 즐겁게 뭔가 좀 하려고 처음에 욕을 해도 뭐 나이가 좀 많이 좀 드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줌마 그런 스타일로 이제 뭐 받아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 고집 민원님도 뭐 가끔 뭐 안부 전화도 막 걸어보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친해지니까 좀 이제 좀 그런 부분 좀 스트레스가 좀 적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거나 하다 보면은 정보공개 적응을 하게 되긴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솔직히 우리 기관 같은 경우는 업무를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기관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정보공개 업무가 많으면 그건 사람이 들어와야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기관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정보공개 업무를 하는 게
생산적이지가 못해요. 그게 제일 문제고요. 정보공개 업무 일이 많다고 하는데 그 일이라는 게 전화 응대하는 거, 욕 들어주는 거, 민원인들 찾아와서 왜 이걸 공개를 안 해주냐, 또 전화 와서 이거 정보공개 정보는 어떻게 하느냐, 뭐 그런 거 설명해 주다가 시간이 다 가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생산적이고 쓸데없는, 저는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느라고 시간이 다 허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답답할 노릇이죠. 그 부분은 아까 그 조직 인력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정보 공개만 전문적으로 해야 되면은, 그러니까 마치 이제 민원 담당자가 민원만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것처럼, 근데 아니 다른 이제 주 업무가 있고 그걸 또 이제 격가지처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생산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시 아까 제 질문으로 돌아오면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이제 영기 선생님이 좀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일반 민간 기록물처럼 최소한 이제 공공 기록물도 뭐 처리까지 기록관을 넘길 때, 또 기록관에서 업무 기록물까지 넘길 때, 최소한 이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 이게 이제 넘어가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뭐 기준 같은 게 좀 생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학계도 이제 같이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논문 같아. 그건 기관에서 정해야 돼요. 기관에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할게 아니야. 그래서 기록관에서 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래서 기관이랑 학계랑 같이 하시죠. 그럼 그 기관 내부 방침을 정해서 소유권까지 다 넘어가는 거를 명시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결해야 정보공개 돼요. 심의위원회를 보면 기록하고 전공하시는 분들 가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근데 그 심의위원회로 뽑힐 만한 여유를 갖고 있는 예지명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학원이 너무 많이 해서 소수의 새로운 선수를 많이 발굴합시다. 나이를 많이 먹읍시다. 나이는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벌써 예정은 9시 반이 됐습니다. 이것저것 뭐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학계와 기관은 맞아요. 이 정도로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 매번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야. 협회, 학계, 기관에.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혹시 정보공개 청구 최근에 하고 싶은 그런 게 있는지 한번 그런 거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정보공개 청구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있는지. 아이템? 네, 아이템 맞아요. 네, 아이템 공유 좀 합시다. 본인 있으니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이템 정보는 이따가 하세요. 먹으면서. 그 얘기 했었어요. 이건 전문가 협회 알록달록 자담이니까 하는 얘기지만, 어느 분이 그런, 부탁?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걸 왜 정보공개센터에다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록연구사들, 그 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기록연구사들이 되게 많은 보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보직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청구해서 좀 조사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모 분은 이런 요구, 부탁을 하신 분이 아닌데, 뭐 7, 8개의 보직을 가지고 계신데요. 네, 뭐, 비서도 하시고, 부시장 비서, 뭐, 기록연구사, 뭐. 담당 업무가 아니라 보직이거든요. 아니, 담당 업무가. 업무 분장이 그런 거. 맞아요, 그거요. 그래가지고 뭐, 사례방송 아나운서가 하신대요. 이유는 서울말을 쓰기 때문에. 너무 잘 끌었네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이 많아요. 그 정도를 사네. 저희 전체 다 해보진 않았고, 지난번에 우리 연구반 활동하면서 인천하고 이제 서울에다 한번 넣어봤었었는데, 실태조사 해달래요. 보통 한 5, 6개 정도는 기본으로 갖고 있어요. 거기는 기록관리뿐만 아니라 정보공개, 뭐 문서별도 있고, 하다못해 뭐 선우는 뭐 기본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 여기도 홍성조. 네, 저도 1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내가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기록관리 업무가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 한번 궁금해 하시는지 아니면 그런 뭐 처우나 이런 것 때문에 한지 이런 걸 좀 부탁을 하셨었는데. 뭐 다른 공무원들도 뭐 여러 개 갖추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런 거. 근데 이게 너무 달라요. 정규직이라고 이렇고, 계약직이라도 이렇고, 지방이라서 이렇고, 뭐 서울에서 이런 게 특징이 없고 다 다른 거예요, 사실. 그래서 나만 어떤 보면 그런 걸 좀 알려주면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내가 계약직이라고 힘든 게 아니구나라는 좀 서러움에서 벗을 수도 있고 이렇게 전체 현황 파악 같은 게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제한이 있었다라는 걸 저는 전해드릴 뿐이에요. 처음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연구사든 기업직이든 그 행정직이든 간에 신규는 일단은 많이 뭐 배우라는 그런 의미라고 하지만 뭐 말은 그렇지만 이제 뭐 자기가 이제 귀찮아하는 업무를 일단 다 떠넘겨주고 나중에 이 사람이 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왔으면 그때 이제 뭐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어쩔 수 없이 또 뭐 바꿔나 아니면 또 새로운 사람들 넘기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감수를 처음에 들어가서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분위기가 저는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국가기본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왠지 기록원의 청구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받아가지고 기록원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은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전화가 와가지고 맞아요. 뭐 예전에 뭐 나를 강의를 하셨던 분이 와가지고 이제 뭐 선생님 말투로 이제 뭐 이런 거 했느냐 이런 혹시 이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 때문에 좀 껄끄러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랬어요. 아니, 저는 어저께 청구 하나 했는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 네. 근데 뭐 그런 식의 대답은 아니었고 내용을 봤는데 이런 자료가 맞느냐 확인차가 오더라고요. 뭐 담당자가 또 달라고 두 분은 상황들이 다르고 담당자가 다르니까. 그 자유롭게 기록 연구자 같은 경우도 뭐 궁금한 점 있으면 우리도 정보공개 담당하긴 하지만 저희도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담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 기관의 공무원의 신분으로. 그러니까 공무원이 정보공개 청구를 왜 하느냐 이런 얘기를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냥 개인의 자유는 하죠. 저는 또 정보공개 청구 특히 기록학계에서 좀 했으면 좋겠는 게 이번에 그 민간인 사찰 문제 나오면서 국무총리실 기록을 뭐 위반을 했니 다시 반환을 받았니 폐기를 했니 뭐 되게 말이 많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학계가 되게 집중을 하고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 제기도 좀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뭐 국가기록원이나 국무총리실에 뭐 어쨌건 뭐 문제 제기를 하려면 팩트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팩트 확보에 가장 좋은 방법이 정보공개 청구잖아요. 이런 것들 좀 다방면으로 다각적으로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냥 문제인데 왜 저래 뭐 MB 나빠 이렇게만 얘기하다가 끝나면 결국에는 그 노무현 대통령 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 때처럼 지나고 나서 우리는 왜 그때 가만히 있었을까라고 후회만 하게 되거든요. 탁상공론 하지 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그리고 뭐 이럴 때마다 정보공개센터 뭐 하는 거야? 전문가협회 뭐 하는 거야? 라고만 말하지 말고 왜 이렇게 다들 그 주체적으로 좀 해서 주체의식이 없으시진 않으실 테지만 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도 해보시고 그래서 같이 좀 토론의 장들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공개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거는 하고 싶은 말이 왔던 것 같긴 한데 기록학회 그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제가 논문 쓴다고 이상한 거 정보공개 청구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는 뭐 당연히 우리가 답변해드릴 수 있는데 뭐 설문지를 보내면 그걸 답변해달라 이런 식의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 그게 정보공개 청구가 되나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건 좀 어이가 없다. 정보공개 청구 공부 좀 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메일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정보공개 청구 많이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괜히 이렇게 욕먹으니까 정보공개 청구도 막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더군다나 좀 기록학 공부하시고 하셨으니까 다 알거든요. 청구 받은 사람, 이 사람 기록학 공부했구나. 센터에서 열리는 공탁회를 티 다 나요. 그러니까 정보공개 청구 좀 공부 좀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수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1년에 2차례 정도 공토학교라는 정보공개 청구 강좌를 개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강했거든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참고하시면 그럼 다음 주부터 들으면 좀 회비 좀 깎아주나요?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회비 있습니다. 회비 얼마인가요? 3만 원입니다. 원래 없지 않아요? 쌉니다. 싸. 6강에 3만 원.
그 정도도 안 될 생각하시면 이제 대물이 됩니다. 아, 저는, 그냥 청취자들을 위해서. 야, 안 들 거야. 그러니까 전 뒷풀이만. 아니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본인 이제 하고 싶은 얘기로 이제 하고 있는데요. 뭐 이왕 이제 이렇게 된 거 오늘 정리하면서 한 분씩 이제 오늘 첫 번째 그 시즌 2 알록달록 죄담회를 했는데 네, 한 마디씩 소감을 좀 얘기해 주시죠. 이번에는 저희 이제 왼쪽부터. 예. 어떻게 됐든 이 시즌2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고, 좀 더 두서없이 얘기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이제 오늘은 어떻게 결론 난 건 없지만, 매번 저희가 대화를 하고 해서 결론을 확실하게 내리는 못해요, 사실. 결론은 없죠. 그 학계와 기관.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결론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다음 주제도 또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거는 나중에 사석에서 만나서 정하시든지, 아니면 너무 끄고 정하시든지,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아무튼 이렇게 또 평소 뵙지 못하는 분들 몇 분 오셨거든요. 반갑고요.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주셔야 되나요? 그냥 돌아요. 초특급 슈퍼 게스트 정재희 간사님. 저는 어차피 좌담회라는 게 결론을 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겁지 않은 자리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알록달록 좌담회가 가져가야 할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왕샤이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서 되게 알록달록하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되게 좋네요. 그래서 대왕샤이라고 불러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얘기를 하면서 했고, 되게 재밌었어요. 이런 얘기. 그리고 좀 더 가벼워져도 되겠다. 우리 자담회가 좀 더 가벼워져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록달록 좌담회에서 정보 공개를 첫 번째 주제로 삼아주셔서 되게 무한 영광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보 공개 정보 많이 해도 미워하지 마시고요. 전화해서 우리 아는 처지에 왜 그러냐라는 말 하시면 화낼 거예요. 그런 화내시는 분이 이걸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정보 공개 정보 계속 할 거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알록달록 자담회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획을 해주시고 옷도 되게 알록달록하게 입고 오신 왕샤이 선생님. 커플샷. 혼자 별명 가지고 계시죠? 네, 저는 좀 제가 시즌 1 자담회를 몇 번 들었었고 그때는 주변에서 칙칙하다, 재미없다는 얘기했는데 오늘도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시 이거를 녹음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지만 그래도 형이 다 해요. 예를 들어 라디오스타 같은 경우 방송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도 진행은 되게 지루하대요. 근데 편집을 잘해가지고 맞아요. 재밌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요. 우리 여기 편집은 누가 힘을 좀 기대하면서요. 앞으로는 아까 가볍게 더 가볍게 저는 좀 더 가볍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사례를 좀 얘기를 하고 싶고 아까도 막 실명이 나오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것도 많이 있었는데 좀 더 검토해서 진짜 시원하게 깔 건 까고 이렇게 할 수 있을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다음 회에는 더 재밌고 그래도 자기는 실명 발언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시해라서 그래. 재밌게 하려면 사회자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적응되기 쉽죠. 여기서 재밌게 사회볼 사람 성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식이 얕아서 안 돼. 사회를 돌아가면서 하죠. 그래, 한 번씩 다 해보죠, 그러면. 한번 해보지. 잘안 될 것 같아. 난 이연기 사회는 반대했어. 난 그래도 좋아. 누구도 나한테는 안 시킬 거야. 빨리 돌려. 이 사회자 시간 다가. 오늘 또 이제 몇 안 되는 홍일점에 옷까지 또 몇안 되는 후일점? 몇안 되는 후일점? 폭 이점이군요. 나도 벗어야지 알록달록하게. 저는 그냥 분위기 보러 왔어요. 저번에 주무 담당하는 데는 원래. 그러니까 알록달록 자담의 첫 번째 편도 제가 가서 몇 번 들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 명단을 보니까 너무 심각하신 분들이어가지고 똑같지 않을까 걱정해서 왔었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역시 확실히 좀 더 재미있었던 것 같고요.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실무적인 부분을 건드려주니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짧았으면 좋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사회자의 동향인데. 최고감. 시작한 지 2시간 안 됐어. 2시간 됐어. 시작한 지 딱 2시간.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시죠. 네, 그 밴드를 하신다고 했던. 아, 저는 GNG 데이터 시스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록 전문가협회 사무국 차장이고 각종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성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별로 말을 못해가지고 풀리시고 왔는데 왜냐하면 그 정보 공개 자체를 제가 담당을 해본 적,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회사에 있고 그걸 솔직히 필요한 그렇게 그 정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 공개 청구도 논문 쓸 때 한번 잠깐 해보고 안 해봤었는데 나름 이제 오늘 저는 제 입장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가고 그래서 뭐 약간의 지금 그러니까 입장의 차이 같은 게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더 자주 나왔으면 좋겠고요. 뭐 이런 이거를 토론 방식으로 자그만 코너 속의 코너 뭐 이렇게 입장을 뭐 찬성 반대 뭐 이렇게 해놓고 한 번씩 그런 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네요. 네, 한 번씩 그러니까 그 고정적인 코너가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는 아니 그 정보 공개 뭐 비생산적인 거 아니면 뭐 하찮은 건가 아닌가 뭐 이런 거 센터편 그러니까 청구인 편 뭐 그 담당자 편 해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 김성수였습니다. 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말하기 어려운 자리였을 수도 있어요. 기관 담당자시기 때문에 오늘 소감을 좀. 딱 노린 거 아니야? 근데 뭐그 기관 담당자 뭘 대표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서 그냥 개인적으로 느낀 점을 그냥 투덜이 송어프가 된 느낌입니다. 그냥 불만이 있었던 거를 얘기를 했던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대부분의 그 기관으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겪었던 제가 느꼈던 불만들 그런 것들은 일단은 어느 정도 공감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저의 희망이죠. 그런 희망을 바탕으로 그냥 투덜투덜 된 건데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행정안전부가 어떠니 국가기록원이 어떠니 그런 것도 사실은 저랑 같이 그렇게 좀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순수하는 것 같아. 볼륨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일단은 공공기관의 어떤 그 대표성을 가지고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느낀 점을 그냥 얘기해서 어떤 이런 불만도 있으니 앞으로는 이런 불만들도 없도록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마련이 돼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이런 소통의 공간이 앞으로도 더 활성화돼서 오은석 국장님과 관계자분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그동안 또 이끌어와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공직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끝인가요? 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지금 그 조직 9번을 모집 중이신 조직 사업국 차장님이시죠? 네, 이영기 선생님 한마디 해주시죠. 아무 생각 안 했는데 조직국들이 이 방송을 듣고 오려고 할지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건방진 자세로 계속 했던 사람은 내가 유일했던 것 같은데
오면서부터 이 하나만한 소리만 하다 가면 어떻게 되나 별성 중에서 하나만. 하나만한 연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는 성공했다고 자평합니다. 오늘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참았고요. 네, 진짜 그래도 이제 생각보다 많이 참아서 해야 할 말만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저는 이제 공적 영역으로 들어오면은 잘 모르니까 김선무 선생님처럼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경험이 없으니까 주워 들은 것만 있지. 그래서 역시 많이 배워간다. 지난번 RMS 때도 그랬고 기록관리 불기지표 워크숍 준비하면서도 많이 배웠는데 오늘 자담에서도 전공계에 대해서 좀 주워 들은 것 이외에 배운 것이 좀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죄담에는 저에게는 계속해서 이제 배움의 자리가 아닐까. 이제 거기에 하나만한 소리더 아니면은 좀 몰라서 물어보는 무식한 질문이더 그런 데서 제 역할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잠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즌2 첫 번째 자담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커졌어. 와!